네, 이번 주 청와대와 검찰 어느 때보다 긴장 수위가 높았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건혁 기자와 검찰 수사, 또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대해서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혁 기자. 네네. 자, 청와대, 검찰, 이젠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의 수사 분위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사를 다시 봐달라? 예, 제가 취임사를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윤 총장의 취임사를 보면은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추후에 망설임도 하겠다. 네네. 없이 하겠다. 네, 물론 지금 청와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최근에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총장은 지금 청와대를 겨눈 상황이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심은 있다. 그런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원래 검찰 인사가 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취임을 하면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사를 1월로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 한 달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고요. 검찰 인사가 있다면 자연히 이번 수사를 이끄는 지휘 라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윤 총장의 수족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인사가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건 역시 인사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제 지명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 기자들도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날 마침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 질문 받고 이제 웃음부터 띄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뜻이 뭔지 좀 아리송하긴 하고요. 지금 그리고 청와대하고 검찰, 법무부, 검찰 관계를 보면은 추 후보자가 윤 총장과 원만하게 지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마침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전 청와대 특감반원 그분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휴대전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잠금 장치를 아직도 검찰이 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사실 그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원리는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숫자 4자리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00부터 9999까지 숫자를 10,000번만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느 세월에 입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누를 수는 없고 기계를 이용해서 한 번씩 숫자를 눌러본다고 하는데요. 그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경험상 그 한 번 숫자를 입력할 때 8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8만 초, 22시간이 지나가면은 잠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이에요.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도 계속 기다리고 좀 실행을 하다 보면 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많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즘 기종은 10번 정도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제품 자체가 아예 초기화되도록 설정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검찰이 아마 해외 보안업체의 장비로 이 잠금 해제를 시도할 텐데요. 초기화가 안 되게 막아주는 기술이 그 장비에 있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또 요즘 전화는 비밀번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그 숨진 특감 반원이 사용하던 아이폰 최신형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무려 560억 가지라고 합니다. 호호,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상 560억 번을 눌러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1초에 수백 개, 수천 개씩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또 잠금 해제가 돼도 그 안의 데이터를 완벽히 살펴볼 수 있는지는 또 미지수라고 합니다. 결국 포렌식 여부를 알려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대검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렌식 센터가? 네, 네. 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서 뭐가 나올지 청와대, 검찰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열 기자였습니다.